첫 정치인 비서실장, 이른바 대통령실 내의 레드팀 직원 할 수 있는 역할이 가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에 2번 기자실 브리핑룸을 찾아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새로 이제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을 맡은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없으시죠?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뒤 1년 5개월 만에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은 모습도 무언가 선거 이후 달라진 모습이라는 관측 기사가 오늘 많습니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의 일성 들어보시죠.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들었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더 소통하시고 통섭하시고 또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부의장 출신이고 다선 의원이라 사실 물밑에서 여야 두루두루 잘하는 인맥이 많다라는 장점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야당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용산의 거수기로 만든 장본이다라면서 정진석 카드를 깎아내렸는데 일단 그 얘기 들어보시죠.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신 것을 보니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합니다.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습니까? 오늘의 이 인사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일단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긴 했는데 통상적인 이 정치 문법을 볼 때 총리 인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뜻을 좀 물어보겠다라고 대통령이 밝힌 만큼 비서실장, 국회 부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여야 두루두루 다 원만하다는 평가가 야당에서도 나오지만 일단은 일성을 야당에서는 기선제압성으로 이렇게 비판해 놔야 총리 인선에 무언가 좀 야당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고 더 대야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인사 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냐라는 나름의 포석이 담겨 있는 조금 전 야당의 비판 아니냐. 국회를 잘하는 분은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던데 박승규 차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 일리 있죠. 앵커 말씀. 기선제압하고자 하는 의도 있다고 보는데 저런 모습 보면은 조금 아쉬워요. 뭐냐면 이제 정치의 멋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정치의 좀 멋이 항상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일종의 비난, 비판, 강박증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여도 야도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우선은 꼬투리 잡을 것 잡고 그 속에서 뭔가 지적을 해야만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총선에서 승리하고 지금 이제 22대 준비하는 입장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용산에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인선난에 관해서 야당하고 또 협치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입장을 밝힌 입장에서 좀 더 여유를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 멋을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한테 국무총리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요합니다. 예. 그만큼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만큼 국정의 운영 방향을 대통령과 함께 조정해 가면서 국정의 성공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핵심 멤버입니다. 총리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총리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범위를 주느냐 하는 데 따라서 역할이 한정되기도 하고 총리의 역할은 이미 많은 경우에 국민이 경험했듯이 정부의
일종의 얼굴 마담 같은 그런 게 영향력 정도를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 역할을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야당이 지금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흠결도 있죠. 그건 무시할 수 없고 정진석 비서실장 새겨드려야 되는 부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되던 여러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역량이 뛰어나고 가장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분이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청와대에 가장 필요한 정무적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자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국회의원 5선 했어요. 국회 부의장 하면서 야당과 관계를 어우르는 역할도 많이 했어요. 여당의 대표도 했어요. 그때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대표였었죠. 야당의 대표도 했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예. 정무수석. 이때는 제가 이제 뭐 같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때 우리 정부의 고민은 이명박 대통령과 당 대표였던 박근혜 당시 대표 이 두 분 사이가 껄끄럽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여야 사이보다 더 멀었다는 그 전설의 시기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 전설의 시기예요. 예. 그때 소통 역할을 맡으셨고, 그때 정진석 의원이 그때 정무수석이었군요. 예. 그러면서 아주 무난하게 두 분 사이를 이렇게 조정해내고 청와대 내의 분위기를 다졌다는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너무 박하게만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한마디만 더 드리고 갈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달라졌네요. 저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기자들에게 질문 있으세요? 묻는 것도 괜찮고, 저게 17개월 만이라 그러죠. 처리하셨어야 합니다. 진작 처리하셨어야 하는 건 다른 것보다도 네.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국민이 궁금증에 대해서 정부의 생각,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대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외면해 왔었잖아요. 외면해 왔었는데 이제 어제를 계기로 해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이 만남이 일회성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진정으로 대통령이 예. 국민과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아줬으면 좋겠다는 희망 가져봅니다. 그 질문 드리려 했는데 박 차관께서 답변해 주셔서 야당 분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이 이 두 번 브리핑룸을 찾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던 게 좀 선거 전에는 없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정진석 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기현 변호사님. 하도 오랜만에 네. 나오셔서 좀 낯설었는데 이런 장면이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고요. 더 나가서 어제같이 뭐 소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셨을 겁니다. 네. 언론인들의 쓴소리도 가감없이 듣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소통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든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좀 태도,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주시겠다는 입장이 보여져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고, 인사 자체도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야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가 없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대변인은 좀 박하게 평가는 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렇군요. 다만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이 하신 것들을 보면 지금 대통령에게 문제되는 부분을 잘 보완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수회담 만남에 대한 제안이 있을 때 그 비대위원장 하실 때죠. 피의자를 만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계속 좀 힘을 실어주고,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이 쓴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서, 과연 비서실장으로 되셨을 때 본인의 어떤 독자적인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우려는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이 몇 가지 장면에서 이제 바뀌신 모습은 보이는데 실제 내용이 바뀌었냐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어제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강조하는 건 방향은 옳은데 설득되고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거든요. 방향이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쓴소리를 들으실 준비가 돼 있다는 건데, 여전히 방향이 옳다고 하시면 그 방향을 설득하는 내용으로만 참모진이 보좌하도록 역할을 요구할 경우에 과연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방향도 틀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신다면 이번 인선은 잘된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일에 오찬 때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 기사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 얘기를 많이 듣겠다. 확실히 선거 이후 대통령의 소통과 관련된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분석이 오늘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정무수석 인선이 있는 바람에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회의가 오전에서 오후로 좀 미뤄지고 오전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확실히 좀 용산이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 중 하나가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아이쿠 반나절 사이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이 오해 풀겠다라고 야당을 향해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련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시 의원 출신. 어제 오후 3시 예정돼 있었던 영수회담 준비 회동이 수석 교체로 취소됐어요. 민주당에서 일방적 취소다.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이다라고 하자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내일 오전에 연락드려서 바로 만나겠다 라며 오후에서 다음날 오전으로 넘어간 일정에 대해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즉각 천준호 비서실장 바로 연락드려서 논의하겠다라는 또 답변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도 별다른 성명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천준호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만나서 조율을 하고 25일에 바로 영수회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의구심을 조금 표했던 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비서실장이 한민수 대변인 뭐 그 성명처럼 약간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강하게 이제 조금 반발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정지석 그 지금 신임 비서실장께서 뭐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충분히 이제 뭐 정무형 인사로서 그동안 계속 이제 국민들과 야당이 이야기했던 국회와 여의도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해달라. 그 측면에서는 맞지만 약간 공격수 정치인이거든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뭐 이제 야당이 이제 민주당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이준석 대표와도 사실은 상당히 껄끄러운 사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서실장이 교체가 되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고 저는 양해가 충분히 됐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애초에 이제 그런 반응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충분히 없어서 이거 뭔가 기조까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강하게 유감 표시를 했지만 뭐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철호 수석께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약간 뭐 실수인 것 같다. 바로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자. 시간이 얼마 차이 안 나지 않냐. 그렇게 이제 뒤늦게 약간 수습을 하신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약간 조금 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마 신임 총리에 대한 것도 야당 대표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들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후임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신중 모드인 점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후임 총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어제 이런 답변했거든요. 이 대표와 영수회담 이후에 결정하는 것. 형식적으로라도 야당 대표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서 총리 인선을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영수회담 관련된 내용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